2025년 흥진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등차 수열인데 항 두 개를 줬네요. 지금 두 칸 차이인데 8만큼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2D가 8이니까 공차는 4겠죠. 2번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요 시그마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요걸 구하라고 시켰네요.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25를 2배 한 셈이니까 50. 중간에 있는 친구는 AK 시그마가 15인데 이걸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1이 그냥 10개 있는 곳이니까 플러스 1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계산하면 3번이겠죠. 다음 3번 세수 A, 10,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요거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랍니다. B-A 값은 그랬는데 대충 4랑 16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건 뭐 찍어서 푼 거니까 제대로 풀려면 계산을 해야겠죠. 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 주시면 A랑 B를 더한 게 가운데 항을 2배 한 20이랑 같다. 요거는 이제 등비 중앙을 써주시면은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둘이 연립해 주시면 A제곱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되니까 B 대신에 A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 대신에 이항했을 때 A제곱 더하기 A-20은 0이라서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고 4겠죠. 그래서 A는 4고 B는 실제로 16이 맞습니다. 그럼 B-A 값은 1번이겠죠. 넘어가고요. 4번.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은 요게 첫째 항, 둘째 항 쭉 가서 9번째 항, 10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계산하면 되는데요. 요거 자체적으로 공식을 쓰셔도 되고 요거를 분배하면은 n제곱 더하기 n인데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계산이라서 외워놓으면 좋다고 한 게 있거든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제곱을 해서 더하면은 385고요. 그냥 자연수로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입니다. 계산하면 4번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그리고 2분의 10 곱하기 11을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외워서 계산한 겁니다. 다음 5번. 자, 범위가 이만큼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그랬네요. 그러면 1번이겠죠. 근을 특수각이라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코사인을 한 줄기어치 그리면은 이 정도쯤 그려질 텐데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쯤 딱 찌르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두 점에서 교점이 발생하겠죠. 여기가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파이랑 같다 라고 푸셔도 되고 어차피 대칭인 건 다른 점도 마찬가지니까 얘네 둘이 더하나 얘네 둘이 더하나 같다 라고 해서 2파이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6번 넓이를 구하시오 해놓고 두변 길이와 끼인각 크기를 줬네요. 바로 공식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입니다. 약분해주시면 4루트 6이 되겠네요. 5번. 다음 7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겠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 2분의 d를 개수로 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공차를 2로 나눠주시면 2니까 p값이 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첫째 항인 A1은 첫째 항까지 합인 S1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4다 나오겠죠. 둘이 더해주면 2번이겠네요. 8번 삼각형 세변 길이가 나와 있고 코사인 C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지. 자, 코사인의 C는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계산해주면 12니까 약분이 싹 되면서 루트 2분의 1이네요. 유리화해주면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9번
첫째 항이 5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의 등비수열이 있다. 근데 fn이라는 함수가 제시가 됐는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곱입니다. 그때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그랬는데 이제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시작이 500이니까 뭐 그 다음 항은 250, 그 다음은 125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아져도 어쨌든 250이든 125든 2분의 125든 당연히 곱하면 쭉쭉쭉쭉 커질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올 거냐면 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1을 자꾸 곱하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젠간 올 거잖아요. 그지? 근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곱했을 때 손해죠.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질 테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곱하다 보면 언젠간 1보다 작아질 건데 그 직전까지만 곱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이 5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언제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2의 거듭제곱 중에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것이 2의 9제곱이에요. 512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9제곱이 되기 직전까지만 곱해야 좋다 이거죠. 그럼 얘가 9제곱이 되려면 n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10번째 항 전까지만 곱해야 좋은 것이니까 9번째 항까지만 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해석을 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10번. 자, 삼각형 ABC에서 두 사인 값이 같다라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A랑 C가 그냥 같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두 각이 다르더라도 이를테면 뭐 60도랑 120도 이러면 각이 다르지만 사인 값이 같잖아. 근데 이게 삼각형의 내각이다 보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60도랑 120도면 두 각만 더해도 180도인데 삼각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A 더하기 C라는 각을 보면 굉장히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다시 한번 사인 B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절로 싹 이항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죠.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의 완전 제곱이 0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인 A가 사인 C랑만 같은 게 아니고 사인 B랑도 같은 거예요. 그럼 뭐야? 그냥 모든 각이 다 같네. 결국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겠죠. 정삼각형인데 한 변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시점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6이라는 거야. 자, 외접원 반지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이 생각나야겠죠. 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니까 사인의 60도분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2r 즉 12랑 같겠죠. 사인 60도를 넘겨주시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변 길이가 6 루트 3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3배 해주면 되겠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다음 11번. 자, 둘째 항과 여기 오타가 있는데 안 고쳤네요. 이게 n번째 항이 아니고 8번째 항입니다. 둘째 항과 8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시점에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그래놓고 B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3n-1번째 항만 뽑아놓은 수열이고요. 이 친구의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은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이 6칸 차이니까 공비를 6번 곱했더니 2분의 3이 32분의 3이 됐잖아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16분의 1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R을 구하면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 6제곱해서 16분의 1이다 그러면은 자연수나 이제 유리수 중에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킵해놓고 뭘 구해야 되나 집중해보면 이 친구의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잖아. 그럼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볼게요. n에다 1을 넣으면 a2, 2를 넣으면 a5, 3을 넣으면 4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5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n이라는 등비수열을 3칸씩 건너서 보겠다는 거예요. 3칸씩. 그럼 어쨌든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새롭게 3칸씩이니까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주시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2가 2분의 3이죠. 첫째 항 곱하기 r 세제곱을 항이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r의 6제곱이 1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r의 세제곱은 풀마 4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 4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안쪽은 4의 5제곱이 1024라서 1024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배해주면 2 마이너스 512분의 1이고요. 통분해 주시면은 512분의 1023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놓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준 건 SN인데 물어보는 것은 A를 구해서 역수를 한 다음에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n 대신 n-를 넣고 양변을 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뺐을 때 일반항 AN이 나올 테니까요. 그럼 AN을 구해보면은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전개해서 풀어보시면 3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겠네요. 물론 n이 2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정석이고요. 다만 처음에 준 s에 1을 넣은 값이랑 여기 1을 넣은 값이 같으면 이걸 굳이 안 써도 되죠. 역시다 1을 넣어보니까 0이고 여기다 1을 넣어도 0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첫째 항부터 멀쩡하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보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m까지네요. 자, 이 친구는 3으로 묶으면 k 곱하기 k-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딱 보니까 부분분수죠. 3분의 1은 앞에 빼놓고요. 1부터 n까지 부분분수를 쓰면 k-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2 됩니다. 이게 10분의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분의 1 넘겨주면 10분의 9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항번호가 하나 차이라서 쫙 나열해 보시면 맨 앞에 하나, 맨 뒤 하나만 남습니다. 자, 1이 아니고 2죠. 맨 앞에는 2를 맨 앞에 넣은 1, 맨 뒤에는 항번호가 큰 m을 맨 뒤에 넣은 n분의 1이 남겠죠. 이게 10분의 9인 것이기 때문에 m 값은 10이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퉁쳤는데 혹시나 한 방에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쭉쭉 사라지니까요. 다음 13번.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의 원이 있고요. 직선 x는 2랑 만나는 점 중 1,4,5면 외점을 a, 4,4,5면 외점을 b라고 하겠답니다. 자, sin AOB의 값은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3인 것을 알고 있고 좌표가 2라서 여기가 2잖아요.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한 변 길이가 루트 5이면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루트 5가 되니까 우린 이 삼각형의 세 변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요각을 구하고 싶은 상태죠. 여기에 편의상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3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쳐다보고 있는 2루트 5를 제곱한 20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사인 세타니까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1을 제곱해서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80이 되니까 9분의 4루트 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를 찾으랍니다. 일단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고 그냥 두 근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면 중근도 인정이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4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6 코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주장하려면 두 근의 합과 곱 모두 양수여야 하니까 두 근의 합, 근과 역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4사인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인 6 코사인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인은 음수인데 코사인은 양수란 뜻이니까 세타가 제 4분면 각이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세타 범위를 정확히 찾으면 되겠죠. 자, 양변을 2로 약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각은 세타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얘는 사인, 얘는 코사인이라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좀 빠르게 정리해보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 보면 2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플러스 2는 원래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얘는 원래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코사인이 쭉 요 정도 생겼는데 2분의 1이 여기쯤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4, 4분면이라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만큼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과 만나는 요 점이 어딘지 중요하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당연히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범위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되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고 시켰네요. 둘이 곱해주시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1번이겠네요. 1번. 자, 넘어가서 15번. 첫째 항과 둘째 항이 같은 수열 AN이 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를 줬는데 일단 보자마자 바로 계산이 하고 싶네요. A의 2n 플러스 1이 6n 마이너스 1인 것이고 A의 2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한테 홀수항과 짝수항을 제시를 해준 셈이고요. 이런 와중에 SK가 음수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음수가 되겠냐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첫째 항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n에다 0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둘째 항을 구할 수 있잖아. 여기 n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a2가 마이너스 2고 a2랑 a1이 같다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s1이 마이너스 2고 s2는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k가 1이랑 2면 괜찮구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뒤로도 뭐 3이나 4나 5나 6 같은 걸 넣었는데 음수가 되는 게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봐도 더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크겠지. 그거를 찾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적당히 노동해서 푸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 이 뒤로 쭉 구해보자 이거야. S3는 여기 누적된 여기에다가 A3를 구하면 되는데 A3는 여기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5잖아. 5랑 더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K는 3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얘는 양수니까. 그럼 S4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누적된 요 값에다가 여기에 2를 대입해서 A4를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2를 대입해보면 A4는 마이너스 5겠죠.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K는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 4일 때. 그럼 S5는 어떨까? A5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니까 n에다가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면 11이거든요. 11을 더해주면 7이 되겠죠. 자, 6을 구해보면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8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6도 되겠네요. 그럼 S7은 이번엔 이제 여기에다가 3을 내면 되니까 17입니다. 17을 더해주면 16이 되겠죠. 그 다음 S8은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을 계산하면 5니까 이제는 음수가 아니네요. 그리고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 뒤부터는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겠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당장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느꼈지만 이 더하는 수는 점점 커지는데 빼는 수는 비교적 느리게 커져요. 얘는 공차가 6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얘가 한 번 하나 늘릴 때마다 6씩 커지는데 얘는 겨우 마이너스 30밖에 안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미 역전이 된 시점에서 이 뒤로부터 계속 더했다 뺐다 해봤자 음수가 다시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노동을 딱 8번까지만 해봤더니 1, 2, 4, 6일 때만 되는구나 알아챘습니다.
다 더해주면 13이겠죠. 2번. 제 생각엔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현실적인 풀이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일반항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항부터는 짝수번째 항과 홀수번째 항을 각각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하는 거예요. 그냥 A2n과 A2n 플러스를 더해버리면 3n이거든요.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느냐? 홀수번째 항까지 합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S2n 플러스 1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A2K 더하기 A2K 플러스 1을 하고 여기에다가 첫째 항만 따로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1씩 넣어보면 A2 더하기 A3 2 넣어보면 A4 더하기 A5 3 넣으면 A6 더하기 A7 쭉 가잖아요. 결국엔 n번째까지 채우면 요거까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첫째 항만 얹어주면 그게 결국엔 첫째 항부터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근데 여기 계산해보면 3k잖아요. A1은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2분의 3n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데 여러분이 이 n에다가 1만 넣어봐도 약분돼서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보다 큰 걸 넣으면 당연히 얘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일단 k는 3 이상의 홀수일 리가 없는 거죠. 그쵸? 아무리 홀수 번째까지 S5, 3을 구하나 S5를 구하나 S7을 구하나 무조건 양수만 나올 테니까 사실 노동을 해볼 가치도 없는 거죠. 음수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첫째 항을 제외하면. 첫째 항 요거 S1. 그러면은 아니 짝수 번째 항까지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2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면 되지. 알고 있잖아. 2n 플러스 1번째 항이 6n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구한 요 일반항 있죠? 요 2분의 3 곱하기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에서 6n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그러면 2분의 3n제곱 여기 2분의 3n과 마이너스 2개를 통분해 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9n이 될 것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이제 편의상 2분의 1로 묶어보면요 3n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2가 되는데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넣어서 얘가 언제까지 음수고 언제부터 양수인가를 알고 싶은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참 편하겠지만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되진 않고요. 대칭축이 2분의 3인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오면은 여기가 n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칭축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해 오면은 음수잖아요. 그지? 0을 대입해 오면 음수기 때문에 대충 0이 여기쯤 있고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반대쪽에 3이 있겠죠. 여기 값을 뭐 실제로 구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다 0 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실제로 S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까 노동을 통해서 이제 구했었죠. S3이 아니라 S6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다음에 3 다음에 4 차례인데 4를 넣어보면은 4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라서 누가 봐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4를 넣었을 땐 누가 봐도 양수라서 우리는 n에다가 1이랑 2 그리고 3 1이랑 2랑 3을 넣었을 때만 이 합이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n에다가 1이랑 2랑 3을 넣을 거야 라는 것은 S에 2랑 S에 4랑 S에 6이 음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K는 2 또는 4 또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K는 2 또는 4 또는 6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K가 1인 거 구해놨으니까 1이랑 2랑 4랑 6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럼 제 생각엔 이 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이렇게 노가다에서 푸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뭐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노동이 충분히 할 만했던 소재가 맞아요. 근데 이게 동일한 유형인데 사이즈가 훨씬 커지고 범위도 훨씬 커질 수도 있잖아. 노동을 한 30번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시험장에서는 답 나왔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야겠지만 공부할 때는 이런 풀이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번. 자,
자, 수학적 귀납법 증명 과정이네.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n이 2일 때 좌변 우변 계산을 시키고 있네요. 좌변부터 계산해 볼게요. 좌변은 이제 여기 n에다 2를 내면 4분의 1까지 이만큼을 더하는 것이니까 한 번에 통분해 볼까? 12분의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겠죠. 계산하면 25겠네요. 가에 들어갈 값은 12분의 25입니다. 우변은 여기다 1을 내면 되니까 1 더하기 1은 2겠죠. 자, 그 다음에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식을 딱 썼고요. 부등식 2의 양변에 갑자기 뭔가를 더했어요. 자, 여기서 다에 들어갈 게 뭘까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네. n에다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때도 부등식이 성립해요를 보이고 싶으니까 맨 뒤가 2의 k 플러스 1 승분의 1로 끝났으면 좋겠는 거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 바로 다음이 얘가 아니에요. 그쵸? 2의 k승 다음은 2의 k 플러스 1승이 아니고 2의 k승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은 2의 k승 플러스 2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2의 k 플러스 1승이 나오겠죠. 그것을 이 친구가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그럼 맨 뒤에 이게 뭘 것이냐? 이게 2의 k 플러스 1승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 곱하기 2의 k승이니까 2의 k승에다가 2의 k승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이 2의 k승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놈을 쭉 더하면 결과적으로 요 친구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 여기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을 요 놈에다가 방금 전에 더한 거를 또 고스란히 더해준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가 이만한 시결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이어트가 돼요. 물론 당장 이 문제만 풀 거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해를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냥 계산하면 돼.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냥. 그래서 2분의 k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답 구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냐. 여기 이만큼 식이 여기 있는 요거하고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달라요. 다만 이렇게 비교를 한 거지. 여기 얘랑 얘랑 쭉 가서 얘가 있으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얘잖아요. 그지? 이 친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2의 k 플러스 1승분의 1이고요.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작고 얘보다도 얘가 작고 계속 작으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의 k 플러스 1승분의 1 2의 k 플러스 1승분의 1 쭉 가서 맨 마지막에도 2의 k 플러스 1승분의 1이 있으면 이거를 다 더한 게 당연히 이거를 다 더한 것보다 작단 얘기야.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게 총 몇 개냐? 이만큼 개수가 2의 k승 개거든요. 개수가. 그럼 2의 k 플러스 1승분의 1이 2의 k승 개 있으니까 그걸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것보단 당연히 이게 더 크지 않겠냐 이거죠. 같은 건 아니고요. 크다. 그런 논리로 진행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흐름까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당장 이 문제만 풀 거면은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전혀 몰라도 답 구하는 데 지장은 없긴 해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의 알바 준수를 PQ로 하겠다 이미 구했죠. 2P 곱하기니까 그럼 6분의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랑 G에다가 Q를 대입하라 했네요. Q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를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4, 3, 6이 날아가니까 25네. 1번입니다. 자, 다음 17번.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 하자. A1의 둘레 한 변 길이가 2분의 1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1인데 2분의 1을 양옆에 하나씩 붙여서 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방금 거 여기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2의 제곱분의 1을 하나씩 또 추가한 거야.
이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10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번째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 변 길이를 편의상 A1, A2, A3라고 해볼게요. 그럼 A1은 그냥 1이고요. A2는 계산하면 2지만 굳이 2라고 쓰지 않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라고 쓰겠습니다. 2분의 1을 두 개 추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A3는 방금 거에 누적해서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를 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1이 두 개가 추가된 것이니까. 그럼 이게 쭉 가면 예상이 되죠. 10번째 뭐가 있을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제곱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10번째는 2의 9제곱분의 1 곱하기 2까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A10이라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그럼 1 더하기 뭐 굳이 시그마로 표현해보자면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이 2분의 사실 뭐 하나씩 약분해도 되거든요. 약분하면 1, 2분의 1 쭉 가서 2의 8승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합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제곱. 계산해주면은 1 더하기 이 친구는 2분의 1인데 역수하면 2가 될 테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 놈을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거고 넓이를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A10을 제곱해 주시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2를 곱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의 16제곱이 되겠죠. 간단히 해보면 2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7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6승이 됩니다. 얘가 원하는 모양이 정확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교를 해보니 B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C값은 마이너스 16이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A값을 안 구했네. A는 9죠. 네. C분의 A-B니까 C는 마이너스 16이고요. A는 9,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계산해 주시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겠네요. 2번.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성된 일반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 정육면체 블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층별로 쌓아 만든 모형이다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한 유형입니다. 물론 식은 다르겠지만 일단 요게 18번째 뭐가 있을 거냐 물어봤는데 꽤나 친절해요.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첫째 항이라 하고 둘째 항, 셋째 항이라 했을 때 식을 쓰는 구조를 제가 써볼 텐데 이 5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쪽에도 이 하나가 채워져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던 거 하나 채워지면서 이 사이드에 4개가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5라는 것은 사실은 1 더하기 4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긴 13개가 지금 누적이 돼서 늘어났는데 처음에 있던 이 5개는 고스란히 내려왔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추가가 된 거야. 이만큼 고스란히 추가가 된 건데 몇 개가 추가된 것이냐 그러면 이 13이라는 것 자체가 1 더하기 4 더하기 8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1 더하기 4개까지는 이 유지가 된 것이고 이 안쪽에 사이드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보이지 않는 8개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을 잘 써볼 수 있냐면 A1은 1이고 A2는 1 더하기 5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4 A3는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8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죠. 그 이제 느낌이 오죠. A4는 굳이 그림을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이만큼이 누적돼서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12개 이제는 사이드의 3개 부분에 4개씩 채워질 테니까 12개가 추가된 친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일반항을 이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쭉 해서 결국 A8을 구하라는 것은 어디까지 구하라는 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쭉 해서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여덟 번째니까 얘는 항이 총 8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4의 배수니까 여기 여덟 번째다라고 하면은 28까지겠죠. 맨 앞에 1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롭게 이 친구를 첫째 항, 이 친구를 둘째 항, 이제 셋째 항 쭉 가서 얘가 여덟 번째 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bn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bn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 곱하기 k-1이다.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뒤에 하나씩 더하는 구조니까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여기에다 n에다 1을 넣어보시면 그냥 0이니까 1이고요. n에다 2를 넣어보시면 0 더하기 4니까 요거고요. n에다가 3을 넣어보면 0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요게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4는 밖에 빼버리면 그만이니까 4 곱하기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그냥 n개 있으니까 n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2n 제곱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4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n 될 것이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요게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구한 것이냐면 요 항 하나하나의 일반항을 구한 것이고 우리는 이걸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할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마 1부터 8까지를 추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써서 푼다라고 하면은 2 곱하기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더하기 1이 8개니까 8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마저 계산해보면 요거는 3, 4, 3이니까 계산하면 204를 2배해서 408 이 친구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72 더하기 8입니다. 계산하면 34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그냥 1, 6, 19 이렇게 한다고 규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전이랑 비교해서 얼마씩 늘어나는 것인가를 이렇게 과정을 남겨서 좀 노동을 해보시면 우리가 식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논술형 1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딱 봐도 등차 중앙을 굉장히 쓰고 싶죠. A4랑 A8을 더한 게 A6을 2배 한 거랑 같으니까 3A6이 39라서 약분하면 우리는 A6이 13이 말 수 있고요. 이것도 A6을 기준으로 식을 쓰면은 A6에서 공차 2번 뺀 거랑 A6에서 공차 2번 더한 거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풀면 편하겠죠. A6이 13인 걸 생각하면 13의 제곱 마이너스 2D의 제곱이 133이기 때문에 이 항에서 정리하면 4D 제곱이 36이네요. 약분하면 9니까 따라서 공차는 풀마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야. 다시 말해 S20이니까 S20은 공식을 써보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요. 약분하면 10 될 것이고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이 13인 걸 아니까 여섯 번째 항을 등장을 시킵시다. 어차피 항번호만 같으면 되잖아요. A1 더하기 A10은 얼마나 같을 거냐면 A6 더하기 A15랑 같을 겁니다. 여기서 A6이 13인 걸 알고 있고 A15는 A6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니까 9, 3, 27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만큼 계산한 것이 53이니까 10이랑 곱하면 답은 530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계산을 최적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논술형 2번.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는 1, BC는 2, CD는 3, DA는 4라고 했고 사인 B라고 사인 D를 구해서 더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세타라 했을 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임을 알 수 있죠.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랑 C를 연결을 하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방,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방을 써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C의 제곱은 요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고요. 동일하게 AC 제곱을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25 마이너스 2랑 곱했으니까 24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한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럼 이항을 해보면 28 코사인 세타가 20이 되니까요. 따라서 내가 찾는 코사인 세타는 약분하면 7분의 5가 되겠죠. 근데 나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7분의 2루트 6이 될 것입니다. 49에서 25 빼면 24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요.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7분의 4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형 3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 비수열이 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고요. 절대값을 씌워놓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tn이래요. 근데 둘이 더해놨네.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요게 의미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만 더해서 2배를 한 것이 30이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 첫째 항이 1인데 공비가 음수면 홀수 번째 항은 전부 다 양수고 짝수 번째 항은 다 음수란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네 둘이 더한다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쓰면 A1부터 A8까지 다 더한 거랑 A1의 절대값 씌운 거부터 A8의 절대값 씌운 거를 다 더한 걸 계산한 게 30이란 얘기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트로 묶어. 그럼 내가 A1 더하기 절대값 A1 더하기 A2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쭉 해서 A8 더하기 절대값 A8까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과 자신의 절대값을 더할 때 자신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2배가 되겠죠. 근데 자신이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벗고 나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니까 빼면 0이 됩니다. 그 짝수 번째 항은 다 죽는 것이고요. 홀수 번째 항만 다 양수기 때문에 더했을 때 2배가 돼서 이 식이 나오는 것이죠. 양변을 약분해주면 15가 될 것이고 우린 첫째 항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이 1인 걸 이용해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첫째 항은 1이고 A3는 A1 기준으로 공비를 2번 곱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공비 2번, 이것도 공비 2번이잖아.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 공비 2개짜리 R제곱을 대문자 R이라고 좀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3는 그냥 R, A5는 R제곱, A7은 R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15인 거야. 그래서 이 항에서 식을 써보면은 요 3차 방정식을 풀면 공비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R에다 2 넣으면 0 될 것 같으니까 R-2 곱하기 R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7은 0이다. 이 친구는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이에요. 음수니까 R은 2다 하고요. 요게 공비의 제곱을 구한 것이니까 내가 찾는 공비는 풀마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쪽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S10의 값이니까 S10은 1-R분의 첫째 항은 1이라 그랬죠. 1 곱하기 1-R의 10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이 루트의 10제곱은 2의 5제곱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32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해주시면 밑에다가 분자분모에 1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31 곱하기 1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뭐 전개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논술을 3번까지 풀이해봤고 풀이가 이상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답이 오류가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따로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